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어제 성탄절에도 1,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한 뒤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김경우 인제대 서울맥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1,132명이 늘었습니다. 전날보다는 줄었는데 이것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지금 추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어제는 이게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288명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나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그렇지도 않은데도 굉장히 1,000명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에 1.28로 측정됐는데 1.28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1 이상으로 뭐 1.1이나 1.08 정도로 아직도 1 이상으로 증가세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좀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검사 수가 이제 어제는 5만 7천 건이었는데 오늘은 3만 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확산세가 좀처럼 좀 잘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미 지난주부터 3단계 격상 기준인 800명에서 1,000명은 넘어선 상황이었는데 정부에선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죠. 근데 정부가 내일 3단계 격상 여부를 이제 발표할 텐데 교수님께서는 격상 여부의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 거리두기 격상과 같은 어떤 정책적인 개입도 우리 백신처럼 어떤 효과성과 안전성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3단계를 했을 때 얼마큼 효과가 좋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추가적인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이제 그것이 3단계인지 3단계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 아주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또 산업과 생활의 필수적인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산업과 생활의 필수적인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가 좀 애매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식당 같은 데서도 이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서 특히 이제 식사를 할 때 감염되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데 음식점도 어떻게 보면 생활의 필수적인 시설일 수가 있는데 예. 음식점에서의 어떤 감염 전파를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예. 세부적인 방역 지침을 만드는 것이 좀 까다로울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 여기는 집합 금지인데 왜 여기는 집합이 허용되고 이런 논란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실제로 만들어서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보다 뭔가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나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지 조금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지 좀 고민이 필요하고 그것이 내일 정부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격상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누적 확진자가 총 520명으로 늘었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로 아파트형 구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그 지금 알려진 바로는 동부구치소가 그 12층짜리 건물이 5개 동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층수가 높게 되면은 공용 공간의 인구 사람들 간의 밀접도도 좀 증가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떤 운동장보다는 그 실내에서 생활하는 환경이 많다고 알려진 걸로 봐서는 이렇게 밀접도가 높고 밀폐된 환경이 아마도 이제 감염 전파에 좀 취약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1인 실로 이렇게 독실로 격리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또 수용 인원보다 약간 조금 더 초과돼서 수감이 되어 있다고 알려진 걸로 봐서는 이런 환경들이 조금 더 감염 관리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앞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다른 감염병이나 또 호흡기 어떤 뭐 인플루엔자라든가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그 밀집되고 이런 밀폐된 교정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 개선이나 좀 추가적인 조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구치소 확진자들이 이제 청송에 있는 제2교도소로 이송이 될 예정인데 당국에서는 일단 무증상 그리고 경증 환자 중심으로 이송을 할 거고 또 방역망 관리 내에서 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추가 감염의 우려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역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은 이 재소자분들이 나오실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교정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송군에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에 다양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확진자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미 확진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가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위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지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조금 뭔가 이렇게 굳이 이분들은 독실은 필요 없고 조금 모여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직 그 음성이 판정이 나와서 이제 격리가 필요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음성에서 양성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예. 이분들끼리는 좀 충분한 공간 분리라든지 격리를 해야지 처음엔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전환되실 때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뭐 확진자만 이송할지 아니면은 그 격리 대상자 지금 음성이 나온 분들도 우리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조금 밀집도를 떨어뜨리고 격리를 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공간 자체에 동부구치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독실이 가능하고 또 사람들 간의 밀접도를 낮출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법무부에서 좀 알아보고 그쪽으로 좀 이송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대부분 젊은 분도 있지만 또 나이 드신 재소자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위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지 생활치료센터 같이 잘 좀 모니터링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신중하게 이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내 확진도 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군 안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496명으로 늘었는데 최근 확진자 사례를 보면 가족 확진 후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고 이제 출퇴근 간부가 검사를 받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두 부대 밖에서 감염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이제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서 예전부터 이제 신입장병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하고 또 국방부는 한 달 전부터 이미 선제적으로 2.5단계를 적용해서 장병들의 외출이나 외박을 통제하고 또 사적인 모임 같은 것도 제한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취해왔는데요. 또 거기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출퇴근하는 간부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진자를 찾은 것 같고 추가적인 확진자를 통해서 아직 군대 내 추가적인 감염은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데 예. 이렇게 외부로부터 감염원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군에서 좀 선제적으로 잘 검사를 하고 확인하는 정책인 것 같아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대는 이제 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을 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출퇴근하신 간부는 주로 지역사회, 특히 가족으로 통한 감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 임시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익명 검사에서 지금까지 1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115명이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의 10%가 넘는 수치인데 이 수치를 봤을 때 지역사회에 그만큼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선별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증상이 있었는지는 좀 추가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왜 어떻게 검사를 받으시게 되는지도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할 텐데 예. 완전 무증상은 아닌 것 같고 좀 증상이 좀 의심된다든지 예. 뭐 좀 접촉을 해서 좀 동선이 겹친다든지 그래서 검사 받으셨을 분이 좀 많으셨을 것 같고요. 좀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그 동해시에서 이제 시민 전수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동해시요. 네, 동해시에서 그래서 전수 검사를 하는 것의 결과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건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물론 이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전수 검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숨어 있는 감염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게 되면 추가적인 전파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면 좋지만 이렇게 전수 검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좀 이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속 항원 검사들을 하고 있는데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신속 항원 검사의 신속 항원 검사도의 정확도가 약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보면은 지금 특이도가 한 5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양성이 나오신 분들이 진짜 양성인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민감도,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이 있는 분이 이제 얼만큼 진짜 코로나19를
가지고 있는지 신속항원 검사 찾아낼 수 있는지 이 민감도에 대한 조사는 없는데 민감도가 또 떨어진다면은 신속항원 검사에 우리가 유용성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식약처에 허가받았을 때 어떤 그런 검사 수치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병상 확보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앞서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 병원 등의 협조를 통해서 중환자 치료 병상을 늘렸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중수본의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일단 생활치료센터는 그 7,000병상 대비 거의 뭐 6,700병상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고 예. 또 가동률이 한 50% 정도니까 생활치료센터는 많이 확보해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과 이제 중등증 중간 정도 환자를 위한 병상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서 지금 한 72% 정도 수준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아주 중환자분들 특히 이제 상급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환자분을 볼 수 있는 병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3개까지 확대했고 이제 연말까지 500여 개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위중증 환자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300명 가까이 그러니까 지난주 열흘에 비해서 거의 100명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에 이제 400명, 500명 계속 위중증 환자분들이 많이 계실 가능성이 많아서 특히 이제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수모에서 여러 가지 민간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좀 확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인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의사 113분, 또 간호사 308분, 또 의대 봉사단 48분, 총 716분의 어떤 의사 인력도 확보해서 운영 중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보다 또 적극적인 인력의 참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발생한 확진자를 좀 분석해 보니까 확진자 4명 중 1명이 가족 내에서 감염이 된 걸로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는 정부가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좀 강화하면서 시민들이 거리두기에 굉장히 열심히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제 안전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통계를 보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내에서 이제 선행 확진자, 먼저 감염되신 분들의 비율이 40, 50대가 조금 더 많으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 연령층이 다 가능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외부 사회 활동을 통해서 감염이 되셔서 이제 가족 간에 전염이 되는데, 사실 이제 가족 간에 전파를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참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무증상 시기에 본의 아니게 이제 감염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집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거나 손 위생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고 또 환기를 좀 적절히 안 하게 되면 이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간의 전파를 막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외부 사회 활동에서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으시도록 가급적이면 사회 활동, 특히 만남, 사적인 모임, 특히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시는 그런 모임 같은 것들을 가족분들이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한다면 집에서도 좀 마스크 쓰기, 또 표면 소독, 환기, 그리고 적절한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조금 감염 주의가 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실 때는 집에서도 마스크 쓰기나 환기, 또 표면 소독 이런 노력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집에서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인데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지금 옆 나라 일본에도 확진 사례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보고는 없고 또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제 남아공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영국에서 오신 분들의 어떤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거주하시다가 오신 분이 공항에서 검역해서 검사를 했을 때 변이종이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그 변이종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도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전파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나
우리가 최대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시고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서 설상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좀 최대한 막는 노력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좀 높아진다고 해도 예.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위생 방역수칙 준수를 잘 하시면은 이 신종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세를 우리가 좀 저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확산이 시작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파력이 56%나 더 강하다고 하는데 네. 그럼 지금과 같은 방역 수칙으로 과연 커버가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염제 생산 지수를 그러니까 0.4 정도 평균적으로 올린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감염제 생산 지수가 한 1.1 정도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유행하게 되면 1.5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1,000명, 1,1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000명, 1,500명, 뭐 4,000명, 8,000명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감염제 생산 지수를 뭐 0.6 내지 0.5로 더 낮추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든지 집단 감염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사실 감염제 생산 지수를 0.1 낮추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일단은 유행이 시작되면은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예 유행이 시작되지 않도록 초반부터 예.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최근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일단 결국은 마스크 잘 쓰시고 거리두기 유지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